구글맵. 한국에서 구글맵 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자동차만 타면 말이 안 통해도 초행길이어도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자동차의 선진국. 독일에서 살고 있는 여성분이 목청 높여 얘기합니다. 대체 이 여성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라고 해요. 독일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올해 겨울 드디어 회사에서 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바쁜 일상에 치여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본 게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꼭 멋진 여행을 다녀오고 싶었죠.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여행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며 여러 나라를 검토하던 중 아시아의 한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볼수록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되었죠. 빠른 발전으로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 외국인에게도 매우 친절하며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 등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에는 한국으로 가보자 결심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세계 곳곳을 배낭 하나 메고 돌아다녔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런 제게 이번 휴가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죠. 중국을 비롯한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경험해봤지만 한국은 처음이라 더욱 기대되었어요.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걷는 것보다는 운전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국제운전 면허증을 따고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렌트카를 미리 예약했어요.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운전한다는 게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위해 도전하기로 했죠. 여행지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복궁, 경주와 같은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한 나라의 역사를 알면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편이에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던 중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와 비빔밥, 그리고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와 막걸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음식들을 직접 맛보는 것도 제 여행의 큰 기대 중 하나예요. 또한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기도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를 더욱 부풀게 했어요. 출발일이 밝았을 때 저는 설렘이 가득한 마음으로 독일의 공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가 자리에 앉아 14시간의 긴 여정을 시작했어요. 옆자리에는 동양인 남성이 앉았는데 저의 수차례 화장실 이동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편한 기색 없이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요. 그의 선한 인상 덕분에 여행의 시작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질문들에 친절하게 답해주던 그의 이름은 희철이었어요. 희철은 독일에 한 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독일어도 유창하게 구사했고 독일과 한국의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렌트카를 예약했다고 하자 희철은 한국의 도로 사정과 운전 관련 팁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한국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얼마나 사용자 친화적인지 과속 카메라나 과속 방지턱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준다는 사실에 대해 들으니 렌트카 결정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는 과속 카메라 위치 정보 제공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희철은 한국의 문화와 생활, 여행지 추천 등 제가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일주일간은 회사를 나가지 않는다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친절하게 말해주었어요. 그리고는 한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앱을 추천해주며 독일어 버전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하고
희철과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희철이 추천해준 내비게이션 앱을 핸드폰에 설치했어요. 앱을 열어보니 정말 사용하기 쉽고 독일어로도 설정할 수 있어서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모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철과의 만남은 제 여행의 첫 번째 에피소드였어요. 그의 친절과 도움으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고 혼자만의 여행이지만 이미 한 명의 친구를 만든 듯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희철과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니 갑자기 혼자가 된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앞으로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살짝 긴장됐어요. 중국 여행 당시 입국 수속에만 3시간 이상 걸렸던 경험이 떠오르며 이번에도 긴 시간을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스마트 패스라는 시스템을 처음 접하고 그 편리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로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다니 기술의 발전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한국의 첫인상은 첨단적이면서도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의 웅장함과 청결함은 물론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느낌을 주었어요. 렌트카 센터로 발걸음을 옮기며 희철이 알려준 내비게이션 앱을 설치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앱이 얼마나 유용할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첫 목적지를 입력했죠. 공항을 빠져나오며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했는데 내비게이션의 명확하고 친절한 안내 덕분에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도로 상태는 매우 잘 정비되어 있었고 넓은 도로와 명확한 표지판은 안전한 운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덕분에 제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길을 잃을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구글 맵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상세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늘 구글 맵에 의존해왔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편리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희철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런 유용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을 테니 그의 도움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는 다음 날의 일정을 기대하며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희철이 제공한 팁과 추천 덕분에 한국 여행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커졌고 이제 한국에서의 모험이 정말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나는 짐을 풀고 긴 여정의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독일과 달리 샤워기에서 강하고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풍부하고 깨끗한 물이라니 한국 사람들의 피부가 좋은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샤워 후 몸과 마음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짧게나마 잠을 청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오늘의 주요 목적지인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리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복궁은 조선시대 500년간 수도의 중심이었던 왕궁이라고 하더군요. 왕과 사대부들이 정치를 펼쳤던 곳,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장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숙소에서 경복궁까지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쉽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해보니 그 역사적인 장소의 위엄과 아름다움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이런 느낌을 더 깊이 느끼고 싶어 한복을 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며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경복궁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넓은 정원을 보며 왕이 거닐었을 그 길에서 나는 역사 속 인물들이 된 듯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특히 경복궁의 건축미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보존된 건물들이 후대에게까지
그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이 거닐었던 정원을 보며 그 시절 왕이나 궁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경복궁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혼자라 사진 찍기가 어려울까 걱정했지만 친절한 한국인들이 제게 다가와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한복을 입은 모습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며 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날의 모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그들이 찍어준 사진들을 보며 한국의 따뜻함과 친절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한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천년고도 경주로 향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숙소를 나서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경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 운전의 편리함과 안정성에 감탄했습니다. 고속도로의 이정표는 물론 내비게이션의 섬세한 안내 덕분에 길을 잃을 염려 없이 즐겁게 운전할 수 있었어요. 특히 내비게이션에서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빨간색으로 경고해주는 기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도 종종 속도를 내며 달리는 편이지만 이러한 경고 시스템 덕분에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게 됐어요. 경주에 도착한 후 이 도시가 가진 역사적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의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신라시대 왕들의 무덤이 있는 대릉원이었습니다. 왕릉을 둘러보며 그들의 위엄과 이야기에 생각이 잠겼습니다. 이어서 첨성대를 방문했을 때는 고대 신라인의 천문학적 지식과 건축미에 대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주의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수천 년의 역사가 느껴졌고 곳곳에서 만나는 유적지와 고즈넉한 분위기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경주는 현대적인 도시의 생활과 고대 역사가 공존하는 모습에서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와 다양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방문은 나에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주었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나의 여행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경주의 야경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독일에서도 들었기에 경주에서의 밤은 특별히 기대되었어요.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이 되자 바로 합정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입구부터 시작된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레었고 발걸음이 무거워질수록 그 황홀경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경주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을 주었어요. 합정 지역의 물과 빛의 조화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거닐며 사진을 찍었지만 눈에 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나중에 독일로 돌아갔을 때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특히 첨성대 주변의 야경은 그야말로 절경이었어요. 고대 신라의 중심지에서 신라인들이 걸었을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저도 모르게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제 관심은 어릴 때부터였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탐방하는 것은 언제나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국의 깊은 역사를 체험하며 이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의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경주에서의 하루는 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과 더불어 역사적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주빵이었습니다. 그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은 한국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맛 중 하나가 되었어요. 경주빵 한 상자를 사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조금씩 맛보며 경주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이 작은 여행이 저에게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주에서의 경이로운 시간을 마치고 다음 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저는 비행기에서 만난 인연 희철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희철은 제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만나기로 했죠. 그러나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철에게 연락이 왔고 제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숙소 위치를 물었고 제가 잠든 사이에 숙소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옷을 갈아입고 거의 기운이 없는 상태로 그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손쉽게 병원을 방문할 수 있어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은 독일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희철은 제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숙소로 돌아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을 따라 약을 복용하고 푹 쉰 덕분에 다음날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희철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희철은 제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따뜻한 인간미와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여행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희철 덕분에 제 한국 여행은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의 시간도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며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몸도 많이 나아진 상태에서 희철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희철은 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숙소 근처로 바로 와주었어요. 그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저는 희철이 원하는 음식점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희철은 몸이 약해질 때 힘을 북돋워주는 삼계탕을 추천했고 저를 맛있는 삼계탕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희철은 삼계탕을 주문했고 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푸짐한 한 마리의 닭이 큰 그릇에 담겨 나왔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희철은 저를 배려해 닭 다리부터 깔끔하게 분리해주며 제가 먹기 편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닭고기의 맛은 정말 일품이었고 한 입 베어 물자 몸이 저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며 삼계탕의 깊은 맛과 영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희철의 추천대로 삼계탕을 깨끗하게 비우고 난 후 삼계탕에 들어있던 찹쌀밥을 국물과 함께 먹으니 온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 밤 숙소로 돌아가 깊은 잠을 잔 덕분에 다음 날은 몸이 완전히 회복된 기분이었습니다. 희철은 제가 삼계탕을 다 먹은 후에 다시 숙소까지 배웅해 주었고 좋은 잠을 자면 몸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날 밤 꿀맛 같은 잠을 자고 나니 정말로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희철 덕분에 이번 서울에서의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의 따뜻한 인정과 친절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복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희철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어 곧장 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희철은 제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오늘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친절과 배려심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희철은 역사 여행 대신 오늘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놀이공원이 어떤지 궁금했던 저는 설렘을 안고 동의했죠. 희철의 제안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듣기만 했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그 편리함에 놀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자동화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이동하는 동안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의 하루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희철과 함께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며 평소에 느끼지 못한 스릴과 흥분을 만끽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 한국 여행 중 가장 활기찬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희철 덕분에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함은 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희철과의 만남은 제게 큰 선물이었고, 그와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과 희철과의 소중한 인연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희철과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저에게 많은 것을 선사했고,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욱 특별한 여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잘 들어보셨어요? 한국을 이렇게나 사랑해주다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